왜 나는 항상 그렇게 쉽게 네라고 말하고 나서야 후회할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무조건 반응하고 항상 착하게 굴었던 나. 돌아보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좋은 사람이 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누군가가 기분 나빠할까봐, 관계가 어긋날까봐 늘 먼저 웃고 먼저 맞췄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켜진 건 과연 누구의 감정이었을까요? 지나친 헌신과 과도한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언제나 남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한 여러분은 결국 이용당하고 지쳐버리고 더는 쓸모 없어지는 순간 쉽게 버려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정서적 응급 버튼처럼 이용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거나 관심과 인정이 필요할 때 누르고는 다시 선반 위에 올려둡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착각 속에 갇혀 있죠. 모두에게 항상 잘해주면 누군가가 나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들처럼 모든 일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 대신 침묵을 택하고 감정 폭발 대신 한 발 뒤로 물러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존재해주는 것을 멈출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해온 여러분이 갑자기 사라지면 주변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반응과 습관,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통해 여러분을 통제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물러서는 순간 모든 게임이 뒤집히게 됩니다. 여러분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여러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갈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는 모든 짜증과 불편함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열쇠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됐을 때 진짜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짜증을 내고 누가 감정적인 반응을 얻어내려고 여러분을 자극할까요? 이는 여러분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쉽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계속 남을 기쁘게 하려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을 희생해 왔죠. 마음에도 없는 네라는 말,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 즉각적인 감정 표현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모됩니다. 결국 하루가 끝날 때 남는 건 피곤함, 좌절감,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세상에 등을 돌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갈룡이 개성화라고 부른 바로 그것. 진정한 자신으로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천마디 말보다 침묵이 강력할 수 있고 도피가 아닌 자각으로부터 나오는 물러남이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얼마나 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끌려다니며 살 건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꼭두각시처럼 계속 반응할 건가요? 이제 그 줄을 끊을 때입니다. 물러서서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더 이상 모두에게 늘 존재해주지 않을 때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페르소나라는 가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바로 그 가면 때문에 여러분은 과도하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언제나 이용당하기 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숨 막혀도 괜찮다고 하고 지쳐 있어도 즉각 메시지에 답하고 세상에 무언가를 빚진 사람처럼 변명하고 설명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타인의 무대 중심에 설수록
여러분 자신은 점점 더 사라져 갑니다. 계속해서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포기하는 미묘한 방식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통제하려는 위장된 욕망이죠. 이 대가로 여러분이 치르는 건 평온과 마음의 안식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력을 마치 무한한 것처럼 나누어 주지만 사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여러분이 변하고 경계를 세우고 즉각 반응하지 않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화를 내며 여러분을 이상하다고 비난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는 그들에게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누가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나요? 누가 여러분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또 누가 여러분의 부재를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반응하고 그렇게 쉽게 굴복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칼 융은 그 이유를 정신적 에너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 에너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더 깊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 에너지는 여러분이 가진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에너지를 이용할 겁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을 단순히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장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일종의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이 이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이죠. 핵심은 여러분이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 스스로 결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고 있나요?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여러분의 귀한 정신적 에너지는 낭비됩니다. 신경 쓸 가치도 없는 비판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때, 굳이 이길 필요도 없는 논쟁에서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할 때,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애쓸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융은 아주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반응할수록 여러분은 그 문제에 더 강하게 묶이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지친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에너지를 잘못 쓰고 있을 뿐입니다. 삶에 지쳐버린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약해지고 그 약함은 결국 기회를 노리는 교활하고 이기적이며 감정적으로 결핍된 사람들에게 쉽게 먹잇감이 됩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에너지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른다는 걸 단번에 알아챕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즉각 반응하고 세상의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는 쉽게 이용해버리죠. 칼 융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시스템 내에서 잘 지킬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 비겁하다는 생각 없이 침묵을 지키는 법, 행동하기 전에 조용히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반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충동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대화 때문에 밤을 지새운 적은 얼마나 많았나요? 누군가 나를 왜 함부로 대했는지 고민하며 끊임없이 괴로워한 적은 또 얼마나 많았나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아무 대가 없이 빼앗기는 순간입니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과거의 유령을 되살리며 불필요한 갈등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정신적 에너지는 일종의 힘의 장벽과 같습니다. 이 에너지를 잘 지킬 때 여러분은 아무 말 없이도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가 잘못 관리될 때 여러분은 쉽게 반응하고 약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내면에서 어떤 사건과 상황이 자동으로 반응을 일으키는지 관찰해 보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을 흔들고 중심을 잃게 만드나요?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조건 차갑거나 무관심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힘을 어디에 사용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칼 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를 지킬 때 타인이 여러분에게 더 씌운 환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조종이라는 어두운 영역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비접근성이 어떻게 그들의 게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지를 다룰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져간 사람들과 마주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통제한다고 믿겠지만 사실 진실은 더 어둡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적 반응 대부분은 프로그래밍 된 것이고, 이 메커니즘을 잘 아는 사람은 쉽게 여러분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소리 지르거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출해둔 약점을 살짝만 건드리면 여러분이 자동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것을 타인에게 더 씌우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힘들 때만 연락하는 친구, 매번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길 바라는 파트너, 여러분이 쓸모 있을 때만 칭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역할을 연기하는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 역할에 동의할까요? 실망시키기 두려워서,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림받을까봐 그렇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종은 소리가 아닌 죄책감 속의 침묵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 빚졌다고 느끼고 항상 도와줘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조종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응을 멈추면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설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응할 때 그들이 씌운 가면은 벗겨지고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여러분을 모르고 더 나아가 자신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편리한 거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둠을 의식화할 때 비로소 깨달음이 시작된다. 여러분이 이 악순환을 끊으면 상대방의 숨겨진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상대는 그걸 견디기 힘들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침묵을 견딜 준비가 되었나요? 오해받고 거부당하고 공격받는 불편함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나요?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힘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이 침묵이 어떻게 여러분과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는지 더 깊이 알아볼 것입니다. 어둠을 의식화하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물러나고 상대의 게임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로 하면 상대방에 숨겨져 있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항상 당신을 핑계나 도피처로 삼았던 사람들은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오해받고 거부당하고 심지어 공격당하는 그 불편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관계가 깨진 뒤 찾아오는 그 침묵을 견딜 준비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침묵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힘이 탄생합니다. 이제 이 힘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침묵이 인간 정신에 가장 파괴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과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빠르게 반응하며 무의미한 논쟁에서도 이기고자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로 인해 자신이 가진 평화마저 잃어버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극소수만이 알고 더 적은 수만이 다룰 줄 아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수동적이거나 겁쟁이의 침묵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전략적이며
무서울 정도로 명확한 침묵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렬한 존재감으로 확장된 침묵입니다. 한융은 침묵을 공허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위한 비옥한 땅이라고 보았습니다. 반응을 멈추고 침묵을 선택하면 비로소 관찰이 시작됩니다. 관찰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 상대의 교묘한 조종 게임, 자신을 스스로 방해하던 악순환까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명료함을 가져다주고 이 명료함은 당신을 통제하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당신이 답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자리를 비우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침묵이 그들이 짜놓은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을 하는 동안에는 그들의 게임 속에 있지만 침묵을 선택하면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반응을 이용해 살아온 사람들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완벽히 다스리고 타인의 감정에 휩쓸려 끌려가지 않으며 가치 없는 싸움에 절대로 뛰어들지 않겠다는 의식적 결정입니다. 융은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침묵 속에서만 세상의 간섭 없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침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을 당신의 깊이가 아니라 당신의 쓸모만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은 당신과 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만 당신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신이 차갑고 멀어지고 거만해진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일 뿐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숙할수록 말은 더 적어지고 더 신중해집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에너지의 투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진실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 침묵은 후퇴가 아니라 주권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언어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곧 에너지를 지키는 겁니다. 모두가 당신의 진실에 접근할 자격은 없습니다. 때론 침묵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주권입니다. 누구에게도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이죠. 침묵은 상대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상대가 자신의 내면의 소음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 불편함은 당신의 어떤 말보다 그들 자신을 더 깊이 드러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니까요. 당신의 침묵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 당신의 불안정함에 기대어 자기 자신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력한 침묵은 남을 괴롭히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재건하는 침묵이죠. 타인의 인정을 넘어선 무언가와 당신을 연결하는 침묵입니다. 타인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내면의 공간에서 비로소 당신은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본래의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외부의 소음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어디에 쓰고 어디에 머물게 할지 무엇보다도 어디에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에 대해 까다롭게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에너지를 되찾고 경계를 세우는 과정에 있다면 지금까지의 이 모든 내용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거절하고 싶을 때 억지로 수락하고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에 계속 응답하며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의미 없는 관계와 대화에 머물러 있다면 말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인식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분명히 결단하고 선택적으로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감정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식적 비접근성은 차갑거나 거만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가진 에너지, 시간, 평화를 스스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반응하기 전에 잠시 숨 고르기, 혼란스러운 논쟁에 끌려가기 전에 대화에서 빠져나오기, 죄책감 없이 휴대폰을 꺼두기, 오늘은 힘들다, 관심 없다,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의 부재를 절대로 정당화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행동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설명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이 당신을 착하고 이해심 많고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 가둬둘 힘을 빼앗기 때문이죠. 칼 융은 개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고독을 통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울하고 부정적인 고립이 아니라 내면의 성스러운 고독입니다. 세상의 간섭 없이 자신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측정할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더 신중해지고 말을 아끼기 시작했을 때 누가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누가 당신의 반응이 줄어들자 더 자극하려고 애쓰는지, 누가 당신을 향해 너 변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는지 살펴보세요. 누가 당신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짜증을 내는지, 누가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러 자극하는지, 누가 당신이 드디어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변했다고 비난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이런 현상들은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비로소 자신을 해방시키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을 숨기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이기적인 건 아닐까, 너무 차갑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바로 그동안 당신이 스스로를 늘 뒷전으로 밀어왔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연적인 해체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변화는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당신뿐 아니라 과거에 당신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왔던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숨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결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대해 아니오를 말할 때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환경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할 때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와의 거짓된 관계보다 당신 자신의 평화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게 될 때 비록 적은 사람일지라도 당신은 마침내 존중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적 부재가 그들이 애써 피하려 했던 상처를 드러낼 것이고 그들이 당신의 감정적 혼란을 이용해 자신들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균열 뒤엔 고통, 외로움, 소외감,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은 지금 자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멀어진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침묵 속에서 무엇이 태어나는 걸까요? 계속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용기, 혼자가 될 용기, 그리고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가 될 용기를 가졌을 때 찾아오는 재탄생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 강한 사람들의 고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입니다. 모든 이에게 언제나 쉽게 다가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매우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침묵이 찾아옵니다. 이 침묵은 처음엔 마치 당신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까지 잃게 된 건 아닐까? 하지만 서서히 그 침묵은 당신을 정화하고 차분히 가라앉히며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고독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단순한 공허함이 아닙니다. 바로 완전한 존재감으로 채워지는 강인한 자의 고독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의 고독입니다. 그 공간에서 혼란은 명료함으로, 불안은 평화로, 갈망은 내적 강인함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칼융은 개성화의 과정, 즉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집단으로부터 벗어나 가면을 벗고 홀로 걷는 시간과 거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자신을 숨기기로 결정할 때 바로 이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영향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당신의 부재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연기해온 역할을 원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그 역할에 맞지 않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해방감을 줍니다. 당신은 몇몇 사람을 잃겠지만 그 대신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와 멀어지겠지만 본래의 자신과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마침내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당신은 비로소 가치 있고 드물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재탄생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정의 찌꺼기, 심리 게임, 애정으로 위장된 공허한 관계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의 평화, 진실, 온전함과 공명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당신 안의 일부는 이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정한 겁니다. 당신 내면의 일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버려야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정한 자기 사랑은 바로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비록 그로 인해 한동안 혼자가 될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당신은 내면의 자유를 위해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미움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 자신으로 살기 위한 대가를 기꺼이 치를 용기가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댓글로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한다라고 적어주세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잊지 말고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